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 물을 줬고요. 이 거실에 있는 이 식물들도 물을 줄 때가 지나서 물을 줘야 하는데 이왕 물을 줄 거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번 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영상을 올려서 오늘은 평소에 물 주는 방법대로 그냥 물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광경을 그대로 촬영하려고 해요. 물론 한 번에 이렇게 물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영상을 다 촬영할 수는 없어서 우선은 제가 평소에 어떻게 물을 주는지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면서 식물도 조금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가득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아직 모두 들어온 건 아니고요. 겨울이 되면 베란다에서 못 견디는 식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탈렉을 이 앞에 하나를 더 설치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식물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은 밤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민하지 않은 식물들은 좀 내보냈다 들어왔다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베란다가 포화 상태라 우선 들어왔는데요. 베란다 정리하고 나면 그래도 아직은 베란다가 아주 춥지 않아서 베란다로 조금 더 나갈 식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한 열흘에서 2주 전까지 옥상에 있었는데요. 한 열흘 전에도 비가 왔고요. 일주일 전쯤에도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비에 폭 젖어서 화분이 푹 젖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물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화분이 흠뻑 젖으면 물이 젖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에 들어와서 물을 계속 주면 이 궤근들이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말렸더니 크기도 다르고 종별 특성도 달라서 개체별로 좀 다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에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좀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축된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주는 광경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브레비 칼릭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잠깐 담갔다 뺍니다. 파키포디움 중에서 브레피칼리스는 좀 까다롭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막상 키워보니까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아요. 이것은 수베로사인데요. 수베로사는 저는 물을 좋아해서 그냥 흠뻑 담그는데요. 이것은 지금 물이 너무 넘쳐서 물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지금 조금 깊은 물에 이렇게 올려놓을 건데요. 수베로사는 물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흠뻑 이렇게 젖도록 그냥 놓아두고요. 에버넘인데요. 에버넘은 좀 예민해서 저는 낮은 물에 이렇게 담궈서 조금 깊은 물보다는 이렇게 해서 조금 오래 놔둡니다. 호루비랑 같은 이 포모야 속의 보르시아나인데요. 보르시아나도 저는 물을 좀 이렇게 지금 물의 높이가 높아서 완전히 담그지 않고 이렇게 몇 초 담갔다 이렇게 뺍니다. 이 보르시아나는 나팔꽃 같은 아주 예쁜 꽃을 핍니다. 재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뭉해가 잘 끼는 것 같아요. 이것은 파키포디움 미카엔세인데요. 이 미카엔세는 물만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금방금방 수축이 되어요. 그래서 저는 미카엔세는 그냥 흠뻑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 그냥 흠뻑 담궈도 요즘은 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바론인데요. 바론이도 좀 까다롭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담궈놔도 괜찮더라고요. 수베로사는 좀 빼야겠네. 이것은 아데니아 페리엘인데요. 이렇게 눈꽃 같은 잎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잘 재배하고 있고요. 이게 줄기가 이렇게 길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한 1.5m까지 자랐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여기를 잘라냈더니 이렇게 잎이 2층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우산 덮듯이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예쁘게 자라네요. 그래서 줄기가 길게 자랄 때는 이렇게 전지하면 위에서 여기 지금 위에도 한 층으로 또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여기에도 또 작은 잎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소에는 이 물을 좀 빠지게 베란다에서 물을 빠지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밑에 물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스피노스인데요. 비스피노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수축된 것 같아서 이렇게 푹 담궈 놓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물 주지 않고요.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담궈 놓아서 푹푹 저면할 아이들은 아침에 살짝 이렇게 푹 저면해 놓습니다. 몇 개씩.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저면해 놓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많이 힘듭니다. 이거 한 번에 물 주면요. 이것은 생강같이 이렇게 자라는 브레비카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초만 담그고요. 빼겠습니다. 브레비카울은 노란 꽃도 예쁘지만 파티포디움 중에서 유난히 수영이 독특해서 인기가 많은 식물이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종이고요. 브레비카울은 유난히 환경에 예민해서 환경을 자꾸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요. 저는 옥상 올라갔다 내려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절별로 바꾸는 거 말고 수시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자꾸 내놨다가 안에 들여놨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비카울은 자꾸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거 알로에는 지금 이렇게 일소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알로에는 저는 그냥 푹 담궜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물을 어느 정도 위에 스프레이도 괜찮더라고요. 알로에 그렇게 단수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스프레이를 좀 해주고요. 저는 그냥 겨울 전까지는 흠뻑흠뻑 아주 푹푹 담궈서 그냥 줍니다. 11월부터는 저는 좀 요거보다는 좀 짧게 담그는데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넉넉히 담그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는 제가 바로니가 아니라 윈저리로 알았는데 바로니 같이 좀 자라요. 이것도 이렇게 담궈 놓겠습니다. 꺼내고요. 비스피노스는 물을 많이 좋아해서 그냥 더 놔두고요. 지금 이 비스피노스는 저번에 천막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탁 쳐갖고 가지가 기다란 가지가 부러졌는데요. 이왕 부러진 김에 수영을 잡느라고 이 가지 끝을 다 잘라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꽃을 많이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코덱스 식물들은 대부분 이 가지 끝에서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하는 것은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줄기 끝을 자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수영을 다듬고 싶으면 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봄이 꽃이 지자마자 이렇게 잘라서 수영을 다듬어 놓는 것이 조금 더 꽃을 볼 확률이 높겠지요. 물론 가지를 이렇게 전지하고 나면 한 해 걸러 꽃이 필 확률이 높지만요. 그래도 웬만하면 좀 더 확률이 높은 걸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요. 이건 조금 더 오래 담그겠습니다. 이 그락실리아스는 특징이 물 조금 말리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여기가. 그랬다가 물을 흠뻑 주면 다시 탱탱해집니다. 아직은 휴면기가 되려면 멀었으니까 조금 오래 이렇게 담글 거예요. 저는 이 철갑하면은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서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어쩌면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잎이 모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다만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은 잎이 모두 떨어졌을 때는 물을 많이 주지 말고요. 조금 적게 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잎이 없으니까 증산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제대로 방출을 하지 못하는데 물을 흠뻑흠뻑 준다든지 그러면 용토 속에 수분 흡수가 안 되어서 오랫동안 용토에 물이 축적되어서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미카엔세 오래 이렇게 담그는데요. 파키포디움은 아직 지금 10월 중순에는 조금 환경에 따라 볕이 약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오래 담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수축되어서 오래 담그는데요. 실내에서 재배할 거라 그 다음부터는 오래 담그지 않고 몇 초씩만 담글 거고요. 이 알로에도 완전히 푹 젖었을 겁니다. 꺼내겠습니다. 이것은 기감용인데요. 엘리펀트 패스예요. 하트형의 잎이 예쁜 엘리펀트 패스인데요. 저는 기감용은 오는 비 다 맞추면서 거의 재배해요. 연달아 너무 이렇게 촘촘히 오는 비만 빼고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저는 푹푹 담그면서 재배를 하고요. 이 동영종이라도 겨울에는 좀 물을 아껴서 줍니다. 똑같은 동영종이지만 같은 동영종이라도 남아프리카의 겨울은 온화합니다. 영하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굉장히 춥잖아요. 물론 실내에서 재배해서 그렇게까지 낮은 온도로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식물은 외부의 온도에 대한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종이라도 겨울에 너무 푹푹 담그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약간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물을 관수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푹 담그겠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길라보 미니아나인데요. 너무 귀엽고 앙증맞죠? 하나의 나무 수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물이 너무 깊죠? 이렇게 담그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이따 다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오래 담그겠습니다. 이것은 물높이가 낮거든요. 그래서 물높이를 낮게 해서 조금 오래 담글지 물높이를 깊게 해서 몇 초만 담궜다 꺼낼지 그것은 재배가의 선택이겠죠. 여기에도 기감용이 있고요. 제가 기감용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엘리펀트 패스입니다. 이렇게 갈라짐이 거의 없을 때 왔는데요. 지금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겁다. 이것은 멕시카나입니다. 기감용 멕시카나인데요. 멕시카나는 똑같은 기감용이라도 금방 보여드린 이 엘리펀트 패스는 동영종이고요. 이것은 하영종이에요. 이제 추운 계절을 지나야 되니까 간수량은 아직은 흠뻑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줄여서 약간 이렇게 깊은 물에 잠깐만 담궜다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시고요. 굉장히 물이 많이 흡수됐을 거예요. 아데니움 소말렌스인데요. 소말렌스 노바예요. 학명으로 노바가 붙은 것은 소말렌스는 아니고요. 노바는 정식 학명이 아니고 아직 정식 학명을 부여받지 않은 식물에게 붙이는 학명입니다. 그래서 소말렌스의 근현종인데요. 원래 소말렌스 원종은 이 잎이 이거보다 약간 넓고요. 이 소말렌스는 이렇게 둥그런 몸통이 아주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것도 저는 좀 푹 담그겠습니다. 아직은 11월 중순도 안 돼서 아직은 물을 좀 넉넉히 줘도 돼요. 그래서 너무 박하게 식물을 키우면 안전할 수는 있어요. 식물이 좀 더 오래가고 더 많이 안 죽일 수는 있지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거는 꺼내겠습니다. 사실은 낮은 물에 더 오래 담그는데요. 다른 것들도 물 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꺼내겠습니다. 이것은 데칼인데요. 파키포디움 데칼이에요. 이것은 저는 지금 이건 너무 높아서 위에 올릴 수 없고요. 이렇게 데칼리는 파키포디움 중에서 강수량이 비교적 좋은 곳에 자라요. 그래서 좀 물을 저는 성장기에는 넉넉히 줍니다. 아직은 휴면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한 30분 담가 놓습니다. 데칼리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고 푹 담근 다음에 꺼내 놓는데요. 이 데칼리는 물이 부족하면 바로 표시를 내요. 이렇게 잎이 말랐잖아요.
잎이 마르고 뚝뚝 떨어지거나 네, 동그란 모양이 수축돼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부족한지 목이 마른지 완전히 표가 납니다. 그리고 잎도 예쁘고요. 꽃도 겨울마다 잘 피는데요. 제가 평소에 물 주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까만 용기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다 물 주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식물들이 크기도 다 다르고 물 주는 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개씩 이렇게 담아놓고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다 스며들어도 많이 흠뻑 젖지 않거든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이웃님이 파종해서 아주 작은 아이 선물로 준 건데요. 프로리덴스라는 알로에입니다. 이렇게 좀 물이 부족해서 말랐네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저는 다 작은 거는 작은 거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아가베는 물을 많이 좋아해서 저는 그냥 풍덩 담급니다. 아직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요. 촬영이 끝나고 모두 물을 나머지 줄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잎이 너무 예쁘게 단풍이 졌어요.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파종한 아이인데요. 6cm인데 약간 우짜랐습니다. 지금 여기 분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단풍 든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쪽은 유묘들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이 개아이는 정말 예뻐요. 회색빛 이 가시도 예쁘고요. 저는 라메리보다 이 개아이가 훨씬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약간 수축됐을 때는 이렇게 작은 물에 이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수축되지 않았을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담그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위에서 물을 줍니다. 작은 아이들은. 물론 이런 물 주는 거나 이런 것은 재배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푹푹 담그지만 또 환기가 잘 안 된다거나 볕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푹 담그는 것은 웃자람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변화를 주고 또 재배가의 성향이 있어요. 빠르게 성장시키는 걸 좋아하는 재배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좀 단단하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재배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재배가의 성향에 따라 물 주는 방법이나 물의 양은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